30대 한인 초등학교 교사가 10여 명의 학생들을 성추행해 4급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절기상으로 봄이지만 남가주 지역의 날씨는 겨울과 여름을 오가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달 샌버나디노 카운티에서 발생한 무장 강도 용의자 체포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NCAA 남자농구 디비전 1 토너먼트 결승에서 코네티컷대가 퍼듀대를 꺾고 2년 연속 3월의 광란 주인공이 됐습니다. 오늘 페창가 리조트 골프코스에서 프로암 대회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17번째를 맞는 행사에는 한인 프로 선수들도 참여해 열기를 더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11월 대선의 중점 사안 중 하나인 낙태 문제를 놓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 정책 대결이 본격화됐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이 2022년 6월 연방 차원의 낙태 권리를 인정한 로데 웨이드 판결을 50년 만에 폐기한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낙태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SNS 트루스 소셜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낙태 금지 문제와 관련해 각 주가 투표나 입법에 의해 결정할 것이며 결정된 것은 해당 주의 법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any states will be different. Many will have a different number of weeks, or some will have more conservative than others, and that's what they will be. At the end of the day, this is all about the will of the people. You must follow your heart, or in many cases, your religion or your faith. Do what's right for your family and do what's right for yourself. Do what's right for your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영상 연설에서 강간, 근친 상간,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때 등의 경우에는 낙태 금지에서 예외로 해야 한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대해 임신 9개월 이후, 심지어는 출생 이후 처형까지 지지한다고 주장하면서 태어난 아이를 처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불법 이주민, 무역, 통상, 안보 등 다른 정책 이슈에 대한 초강경 공약과 비교하면 낙태 문제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은 상대적으로 신중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발표에 대해 바로 공세에 나섰습니다. Donald Trump just endorsed every single state ban on reproductive care nationwide. Donald Trump is the reason Roe's ended. If you re-elect me, I'll be the reason why it's restored. 이어서 트럼프는 자신이 로데 웨이드를 뒤집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대선 때 이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걱정하고 있는데 유권자들은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낙태 금지 조치가 확산하면서 위기감을 느낀 여성, 진보, 진영 유권자들이 주요 선거에서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공화당 우세 지역인 오하이오주에서 낙태 권리를 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안이 통과되는 등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30대 한인 초등학교 교사가 10여 명의 학생들을 성추행해 4급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KBTV 기련민 기자입니다. 코네티컷주 아동가족부에 따르면 스탠포드 지역 스트로베리 힐 초등학교에서 5학년 학생 담당 교사 33세 앤드류 박 씨가 4급 성폭행, 미성년자 상해 위협 및 불법 접촉 등 총 36건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스탠포드 경찰국 제리 준스 형사는 2019년부터 이 학교에서 근무해온 박 씨는 최소 11세에서 13세 사이 여학생 12명을 성추행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며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와 아파트에서 압수한 증거 물품 등을 토대로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조사 과정에서 박 씨가 만진 신체적 부위를 명확하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학생들에게 사탕을 주며 포옹, 입맞춤 등 신체적 접촉을 요구했습니다. 코네티컷주 검찰 엘리자베스 모란 검사는 박 씨가 몸을 만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학생들은 몸을 가리기 위해 가방을 낮게 매기 시작했다며 박 씨의 행동은 학생들 사이에서 매우 우려를 불러일으켰고 이미 여러 학생으로부터 신고가 접수됐던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한 피해 여학생이 학교 복도에서 박 씨를 피하려다 수업에 지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습니다.
스탠포드 교육부는 성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받고 나서 곧바로 아동가족부에 신고했고 박 씨에게 행정휴직 처분을 내렸다며 현재 수사당국 요청에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코네티컷주 법원에 따르면 박 씨는 보석금을 내고 석방될 경우 1살 된 딸을 데이케어에 데려다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택연금 조치를 받게 됩니다. 현재 박 씨에게는 17만 5천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절기상으로는 봄이지만 남가주 지역의 날씨는 겨울과 여름을 오가고 있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로 건강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옷깃을 여밀 정도의 추위와 바람, 여기에 때 아닌 우박까지 쏟아졌던 LA 한인타운의 지난주 모습입니다. 주말을 넘겨 현재 남가주 지역의 날씨는 언제 폭풍우가 왔냐는 듯 한여름을 방불케 합니다. 한낮 기온이 덥다고 느낄 정도의 80도대 초중반을 기록했습니다. LA 80도, 부에나팍 83도, 라미라다 85도를 기록했고 벨리 지역의 경우 90도에 육박하는 기온 분포를 보였습니다. 수요일인 내일과 목요일은 기온이 더 올라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낮 최고 기온이 50도대였던 지난주와 비교해 온도차가 30도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름 날씨도 잠시, 금요일부터는 또다시 기온이 크게 내려가기 시작할 전망입니다. 주말 낮 최고 기온 역시 다시 50도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한여름 날씨인 남가주 지역 기온은 주말에 가까워질수록 또 한 차례 급격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주말에 비까지 예보돼 있는 만큼 일교차로 인한 건강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낮과 밤 온도차는 30도. 일반적으로 온도차가 10도 이상 나는 상황에 노출될 경우 몸의 면역력이 저하되는 현상을 보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아마 일교차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감기 환자들이 많고요. 코로나 환자는 아닌데 코로나는 아닌데 일반 감기에 걸린 환자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평소에 이제 면역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 예를 들면 만성 천식을 앓는다든지, 호흡 질환을 앓는다든지, 심장병을 앓는다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일교차가 이제 클 때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기온이 급변하는 요즘 같은 날씨에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외출 시 가급적 겉옷과 우산을 챙겨둘 것, 각종 바이러스와 알레르기 예방을 위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지난달 샌버나디노 카운티에서 발생한 무장강도 용의자 체포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3월 12일 무장강도 용의자 3명이 탄 차량이 주택가 도로로 도주합니다. 경찰차가 추격하는 동시에 하늘에선 용의 차량을 따라가며 지상에 있는 경찰차들에게 도주 차량의 이동 경로를 알려주고 추격하는 경찰은 도로 주변을 차단하며 포위망을 좁혀갑니다. 용의 차량이 주택가에 멈춰섰고 차에서 내린 용의자 한 명이 도주하기 시작합니다. 경찰도 차에서 내려 무장한 강도를 쫓아가 체포합니다. 경찰이 어제 공개한 이번 영상은 헬리콥터와 경찰 바디캠 영상으로 용의자들은 차에서 내려 도주 중 권총을 숨기기도 했지만 모두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또 숨긴 용의자의 물건들은 K9 경찰견의 도움으로 모두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무장강도 사건을 조사하던 중 용의 차량을 발견해 체포하게 됐다며 지상경찰력과 항공 지원으로 검거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3명의 용의자를 체포해 자세한 혐의를 조사 중입니다. 고등학교에서 총기로 다른 학생을 살해한 10대 소년의 부모에게 각각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 미시간주 오클랜드 카운티 법원은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제니퍼 클럼블리와 제임스 클럼블리 부부에게 최소 10년에서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1년 오클랜드 카운티 옥스포드 고교에서 학생 4명을 숨지게 한 이선 클럼블리는 범행 당시 15살로 1급 살인죄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들 부모가 집에 총기를 방치하고 아들의 정신 건강에 대해 무관심했다는 증거를 토대로 이들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부친이 범행에 사용된 권총 보관 서랍을 잠그지 않았고 아들의 정신적인 문제가 장기간에 걸쳐 악화돼 결국 총기 참사를 유발했다는 부모의 책임론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잘못된 양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막을 수 있었지만 부모로서 아무런 의무나 행동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유죄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학교 총기 사건 가해자와 부모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형사 책임을 인정한 것은 미 역사상 처음입니다. 코네티컷대가 퍼듀대를 꺾고 2년 연속 3월에 광란 주인공이 됐습니다. 우승 소식에 수천 명의 학생들도 캠퍼스로 뛰어나와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지난해 우승한 코네티컷대가 NCAA 남자농구 결승에서 2년 연속 정상을 지키면서 수천 명의 학생들이 캠퍼스로 쏟아져 나와 이른 아침까지 축하 행사를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누군가 교통 표지판을 파손해 어디론가 가져갔고 유리창 일부가 파손되는 등 18살에서 21살 사이 6명이 축하 행사 동안 폭동, 경찰 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6명은 경찰과 대학에서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한편 학교 측은 대체로 평화로운 축하 행사였다고 오늘 발표하며 계속되는 축하 행사는 환영하지만 과격한 행동은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학 관계자는 선수들과 코치가 이룬 놀라운 우승은 학교와 학생 모두의 기쁨으로 선수단이 스토어스 캠퍼스로 돌아오는 오는 20일 환영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네티컷 주지사도 유콘 남자농구팀의 NCAA 승리를 축하하며 기쁨을 함께할 행사를 준비해야 할 때라며 축제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미 대학 등록금이 해마다 상승해 대부분의 아이비리그 학비가 연 9만 달러를 넘길 전망입니다. 자산관리회사 커먼펀드에 따르면 2023 회계년도 미 대학의 등록금은 전년 대비 약 4%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비리그 역시 비슷한 상승세를 기록했는데 2024-2025 학년도 아이비리그 학비 역시 연간 9만 달러를 넘을 전망입니다. 펜실베니아대와 코넬대 학비가 연 9만 2천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돼 학비 역시 중2 가구의 연 소득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연방 학자금 지원 웹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학자금 대출자 약 4,340만 명이 1조 6,300억 달러의 미결제 대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패창가 리조트 골프 코스에서 프로암 대회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17번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한인 프로 선수들도 참여해 열기를 더했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패창가 리조트에는 프로 대회 개최가 가능한 골프 코스인 전이엣 패창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인 등 아시안 골퍼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곳으로 통하는데 자연 환경이 아름답고 다양한 난이도를 지닌 코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전 패창가 리조트에서는 제17회 프로암 대회가 개막했습니다. LPGA 토너먼트에 참여하고 있는 한인 선수들도 이번 대회에 참석해 한인을 비롯한 골프 팬들과 호흡을 나눴습니다. 패창가 대회에서 되게 좋은 얘기들 많이 들어서 딴 선수들한테 그래가지고 좀 좋은 기회일 것 같기도 하고 해가지고 참여하게 됐어요. So this is my 4th year now at Pechanga and I always look forward to playing in it. They do a great job treating us, so I'm happy to be back. You guys should all come here to the Journey at Pechanga to play because this course is a lot of fun. This resort is amazing. There's lots to do. They got lots of spas, obviously the casino. So come visit when you can. 박찬호 선수도 이번 패창가 프로암 대회에 참여해 열기를 더했습니다. 박찬호 선수는 한인 팬들에게 근황을 전하며 늘 감사함을 잊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골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행사에 좋은 마음으로 또 좋은 사람들과 같이 좋은 이벤트를 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고 또 한인 여러분들이 그동안 응원해 주신 거에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 사실 올해가 이제 제가 데뷔한 지 30주년이에요. 사실 30년 전 이틀 전에가 제가 처음 메이저리그에 이제 등판했던 그런 날이기 때문에 좀 기념되는 그러한 해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야구 쪽으로 많은 그런 이벤트라든지 일을 좀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행사를 주관한 패창가 리조트는 한인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한인들의 많은 방문을 당부했습니다.
4월 13일 이번 주 토요일 날 부활 콘서트도 있고 또 5월 달에는 버닝 트로트맨 공연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진짜로 골프를 좋아하시는데 여기 저니 파창가 저니 골프장에 한번 오셔서 골프 쳐보세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날씨도 진짜 좋아요. 프로암 대회에 참여한 골프 팬들은 LPGA 선수들과 함께 라운딩을 즐기면서 테메큘라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만끽했습니다. 페창가 리조트는 앞으로도 프로암 대회를 이어갈 계획임을 밝혔고 골프 팬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페창가 리조트가 주관한 제17회 프로암 골프 대회에는 30명의 LPGA 선수들과 150여 명의 일반인들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테메큘라에서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뉴저지 뉴여크시는 오늘 18살 미만 청소년들의 야간 통행 금지를 발표했습니다. 만일 청소년이 이번 주 금요일 밤 11시 이후 보호자 없이 돌아다닐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KBTV 방복현 기자입니다. 뉴저지 뉴여크에서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통금 조치가 시작됩니다. 라스 바라카 뉴여크 시장은 공공안전국과 협력해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12일 금요일부터 뉴요크 경찰국이 청소년 안전계획의 일환으로 통금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뉴요크 시정부 보도에 따르면 부모에게 자녀의 안전과 복지를 책임지고 제공해야 할 1차적인 의무가 있지만 뉴요크 시행정부와 경찰국 역시 청소년들의 안전을 지키고 청소년 범죄 및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밤 11시부터 새벽 5시 30분 사이에는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통행이 금지됩니다. 바라카 시장은 우리는 뉴요크 도시에서 아이들이 청소년 범죄와 연루되어 범죄자가 되거나 그 피해자가 되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며 특히 범죄 발생이 빈번한 야간 외출을 통제함으로써 위험한 거리에 미성년자끼리 돌아다니는 일이 없도록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밤중 가장 안전한 곳은 길거리가 아닌 부모나 보호자의 감독하에 있을 수 있는 곳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리즈 프라제 뉴요크시 공공안전국장은 부모들이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통금 조치를 충분히 숙지하고 범죄 관련 행위나 정보를 알 경우 반드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보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방복현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오늘 화학 공장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를 줄이기 위해 관련 기준을 설정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규제 조치는 200여 개 공장의 특정 장비와 공정 등에 적용되는 새 조치로 이들 시설에서 발생하는 산화 에틸렌 등의 배출량을 80% 가까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환경보호청은 밝혔습니다. 이번 규칙에 따라 화학 공장이 많아 암 발병률이 높은 루이지애나 미시시피강 인근에 이른바 암 골목 상황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청은 이번 조치로 연간 6,200톤 이상의 유독가스 배출을 감축, 독성 물질로 인해 암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 사람의 숫자를 크게 줄일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이 환경 정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슬람 국가 IS가 유럽 챔피언스 리그 경기가 열리는 유럽 주요 경기장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8강전 경기가 치러지는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랑스 경기장입니다. 현지 시각 9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8강 1차전을 앞두고 이 경기장을 비롯해 유럽 주요 경기장을 표적으로 테러 위협이 발생했습니다. 극단주의 테러 단체인 이슬람 국가 IS는 자체 선전 매체인 알라자임을 통해 검은 옷과 복면으로 몸 전체를 가린 남성이 총을 들고 서 있는 포스터를 공개했습니다. 포스터에는 영국 런던의 에미레이츠 스타디움,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랑스, 스페인 마드리드의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와 시비타스 메트로폴리타노 등 경기장 4곳의 이름과 함께 모두 죽여라는 메시지가 쓰여 있습니다. 경기가 열리는 각국은 보안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스페인은 특별 보안 체계를 가동하며 약 2,000명의 경찰과 기타 보안 요원도 추가로 현장에 배치했습니다. 프랑스도 불특정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소프트 타깃 테러를 우려하며 보안 강화에 나섰습니다.
Nous avons vu parmi les autres une communication de l'État islamique en effet qui vise particulièrement les stades. Elle n'est pas nouvelle. Je rappelle qu'il y a à peine 10 jours, l'État islamique a déjà évoqué en mettant un stade en fond d'écran pour dire qu'il fallait passer à l'acte dans les lieux sportifs et singulièrement les stades. 유럽축구연맹은 성명을 통해 테러 위협을 인지하고 있다며 모든 경기는 적절한 보안 대책을 마련해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LA 국제공항 인근 주요 도로들이 보수 작업을 시작해 극심한 교통 정체가 예상됩니다. LA 국제공항 측은 이용객들에게 교통 상황을 잘 고려해 움직일 것을 권고했습니다. 보수 작업이 진행되는 도로는 센츄리 블루버드와 콩코드웨이 삼거리 모든 방향으로 어제부터 시작된 공사는 오는 금요일인 12일 저녁 7시까지 계속됩니다. 당국은 이번 작업이 공항 주변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오하이오주에서 발생한 화물열차 탈선 사고와 관련해 철도회사가 6억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노퍽 서던 철도는 화물열차 탈선 사고와 관련한 집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2월 오하이오주 이스트 팰러스틴에서 노퍽 서든 철도 소속 화물열차가 탈선해 유독성 화학물질이 대량 방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때 11량의 독성 화학물질이 실린 탱크가 있어 탈선 후 폭발과 화재가 발생해 주변에 대피령이 내려졌고 비상사태가 선포됐었습니다. 합의안이 법정 승인을 거쳐 확정되면 집단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한편 노퍽 서든 철도는 이번 합의가 회사 측 책임이나 과실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